소액 투자로 저는 접근을 해서 두 자릿수 아파트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곳들이 입지가 탄탄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네 마트 가면 만날 수 있는 그 아줌마 있잖아요. 분리수거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아이 엄마였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해냈으니까 다른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마스터라고 하고요. 10년차 투자자이고 오늘 제 투자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이세요? 아니요, 전혀 하지 않았었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그냥 평범한 교사였었어요. 어떤 과목 선생님이셨어요? 네, 국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목소리가 좋으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안정적이기도 하면서 부러워하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 쪽으로 전향하게 되셨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어떻게 뭐 잘 키우고 하는지에만 좀 몰두하고 있다가 2015년도 봄쯤에 신랑이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됐어요. 한밤중에. 큰 수술을 그때 받게 됐었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뭔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구나라는 거를 많이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딱 해가 뜨는데 네. 원래는 이제 제가 평상시대로라면 그 시간대에 아이들 이제 유치원 보내고 손 한번 흔들어주고 네. 차 한 잔 마시면서 여유롭게 아침을 딱 시작할 때인데 젊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구급차를 타게 됐을 때 어떤 상태로 이렇게 맞이할까를 이제 걱정을 하게 됐었고 다행히 이제 수술은 잘 되었었는데 재발 가능성도 늘 있었고 맞벌이였지만 이제 한 명이 소득이 중단이 되면 온전히 제가 4인 가족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월급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구조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경제적인 대비가 필요하고 투자를 시작을 했었어요. 투자를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4천만 원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가능할까를 좀 찾게 됐었고 퇴근 이후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들 주말을 좀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부동산 투자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점포를 오픈을 하거나 투잡을 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어서 집이라는 곳이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좀 익숙한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부동산 종목이 좀 저한테는 좀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여기 저희 앞에 네. 되게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있네요. 맞아요. 여기 지금 아파트는 제가 그 투자할 당시에는 지어지지 않았던 단지들인데 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변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상권도 더 쾌적해진 상황이에요. 지역 내에서 이렇게 가격을 좀 리딩하는 단지를 보는 것도 새로운 지역을 이제 임장할 때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되게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부천이라는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신 이 지역을 뭐 꼭 투자하라 그런 의미로 이곳을 방문한 곳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도 마스터님 아파트가 있나요? 네, 이 지역에 있긴 해요. 이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렇게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지금 10년 동안 일구신 뭐 자산이나 그 소액 투자로 저는 접근을 해서 지금 이제 두 자릿수 아파트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부자시네요 지금. 너무 뜨거우실 것 같아서 네. 저희 좀 그늘 가서 이야기할. 지금 땀이 나네요. 네. 저희 앞에 여기도 되게 으리으리한 아파트들이 있는데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 30평대 가격이 11억 선의 최저가로 나와 있거든요. 이 가격을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여러 지역을 좀 임장을 다녔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요. 5년 뒤, 10년 뒤의 투자처로 어디가 조금 더 괜찮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다니기도 해요.
실제 이제 옆에 이제 시청, 관공서라든지 시청 이제 옆에 보면은 또 이마트가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편의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고 근거리에서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편입니다. 이런 곳은 퇴근하고 밤에 걸어올 때도 안전하겠죠.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10억 이상이죠. 뒤에 공원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공원도 있나요? 네. 근데 부천에 제가 오늘 처음 와봤는데 네. 되게 좋네요, 살기가. 맞아요. 여기 부천 같은 경우에 이제 일기 신도시들의 이제 특징이기도 한데요. 도시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택지직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유모차 끌고 다니기에 너무 편한 곳이에요. 공원 있고 그 옆에 이제 보면은 또 대학병원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저 큰 건물. 네, 맞아요. 지역 내에 대학병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급하게 이제 병원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근거리 있으면 마음이 편하죠. 네. 근데 이런데 진짜 주말에 오면 아이들 엄청 많겠네요. 맞아요. 네, 뛰어다니기도 너무 좋고 저는 이제 주말에는 또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현장 방문도 해야 돼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공원에서 네. 좀 놀기도 했었고 시에서 여름 되면 이제 물놀이터를 만들어줬어요. 데리고 와서 물놀이 이제 시켜주고 시간 남으면 임장도 하고 같이 시간을 좀 중간에 이제 틈새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요.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혼자 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을 밀도 있게 쓸 수는 있는데 아이들은 엄마를 또 기다리니까 예, 그런 시간을 중간중간 제가 좀 넣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도 좀 임장하는 방법을 아나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저희 그럼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역 앞에 현대백화점이 있거든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7호선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 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이 되게 중요한 노선 중에 하나거든요. 부천의 장점은 가성비 있게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7호선을 이용해서 그래도 1시간에 강남을 도착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 마스터님이 소액으로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평균 수익률은 어떻게 됐어요? 지역에 따라 이게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예, 한 200%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예, 들어가는 편이에요. 저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곳이 현대백화점이라는 곳인데요. 네, 여기 백화점뿐만 아니라 옆에 보면은 상권 골목마다 좀 들어가서 어떤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임장할 때 많이 보기도 했었어요. 먹고 놀기 편한 곳, 그런 곳들이 입지가 탄탄하고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터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으신 게 전 진짜 부동산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선생님 출신이셔서 왠지 선생님들 보면은 좀 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별명은 좀 없었어요, 막.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곤란해서 그래요? 직장 동료들한테는 초창기 시절에 이제 레간자라는 별명은 있었어요. 레간자. 네, 그 옛날에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그런 별명은 있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네. 네, 이건 편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편집도 하겠습니다. 했었어요. 네. 오 진짜? 근데 진짜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백화점이고요. 네. 그러면 은퇴하신 마스터님은 평일에 요즘은 뭐 어떻게 하고 지내세요? 이전에는 바빠서 좀 아이들을 챙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학교에서 이제 긴급하게 좀 연락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이가 이제 아플 때 집에 와서 같이 또 병원도 갈 수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아이들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간식도 좀 많이 챙겨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거리뷰나 이런 어플이 엄청 많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꼭 이렇게 현장에 와서 봐야 하는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을까요? 3천만 원, 4천만 원이 저한테는 큰 돈이었고 그걸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저축을 해야지만이 모이는 돈인 거잖아요. 그 돈을 좀 귀하게 잘 쓰고 싶어서 최대한 많이 방문하고 가치에 대해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좀 분석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이 마중 나가지 않아도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는 게 되게 도시가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아이가 여기서 생활하기 편하고 안전한가 이걸 생각하면은 되게 선택할 때 아주 쉽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아파트 보러 오시면 혼자 다니셨어요? 네, 거의 혼자 다니기도 하고 같이 투자 공부 시작한 연하인이 네, 이런 분들이 같이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 주식이나 다른 투자처는 좀 안 알아보셨나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을 좀 다투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매수라든지 매도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가지고 부동산 투자는 이제 한번 임장하고 투자하고 난 다음에는 쭉 이제 가져가면 되는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가 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접근하기에는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부천 내에서 이제 단지 안을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이 해당되는 단지 안에서 뭐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로 좀 배정받아서 좀 가는지도 체크하면 선호도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좀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또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주차가 어렵나 봐요. 맞아요. 이제 낮 시간대에 임장을 하면서 진짜 주차가 힘든 곳들은 바닥에 돌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돌멩이요? 네, 왜냐면 이제 이중 주차를 하면서 이게 차가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주차난이 되게 심한 단지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닥에 돌멩이들이 좀 많이 있고, 맞아요.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개구리 주차처럼 예, 사람들 이제 다니는 보도블럭이랑 이런 거.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또 주차되어 있기도 하고 근린상가에 어떤 업종들이 좀 들어와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해요. 뭐 태권도, 미술학원, 음악학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이 단지에 좀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구나 이런 특징들을 좀 파악할 수 있어서 단지 그 개별적인 좀 특징들을 파악할 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저기 딱 말씀하신 태권도, 피아노 다 있네요. 여기. 맞아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들은 가까운 이 동선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상권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입점하는 거고 유치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그 아파트의 그 소유권?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은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시세 차익으로 해서 일정 부분 순자산이 이제 늘어나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세를 맞췄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올려서 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월급 이외에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늘 그렇게 올려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2년 전에 맞췄던 전세가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있고 올려받기도 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제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괜찮은 자산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는 차곡차곡 사모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마스터님처럼 이렇게 좀 원래 좀 똑똑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똑똑하지 않고요. 그냥 동네 마트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냥 아줌마 있잖아요. 그리고 뭐 분리수거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냥 아이 엄마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해냈으니까 다른 분들도 충분히 배우고 적용하시면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투자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거나 좀 이런 게 좀 위험했었다 하시는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내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판단을 해도 보유하는 중간에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운용할 때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제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막 대응이 안 될 정도의 어려움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위험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와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현장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여러 번의 이제 임장을 통해서
해당 지역과 단지에 대한 가치 자체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으로 좀 더 나은 투자처가 어디인지를 찾아다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와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좀 더 안심이 되죠. 네. 네, 다리 괜찮으세요? 네. 네. 저도 걷는 거는 네.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근데 지금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저는 되게 배우는 것도 많고 네. 좀 뭔가 부동산에 대한 호기심도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를 혼자 한다고 하면은 좀 되게 외로울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액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판단을 내리기는 좀 쉽지 않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놀이터 있으면 이거는 첫째가 진짜 좋아하는 놀이터인데 그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쯤 되면은 창밖으로 네. 이제 저녁 식사하는 숟가락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불빛도 되게 따스하거든요. 같이 이제 식사하고 있는 그런 집의 불빛을 보면은 그걸 이제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아이들이랑 지금 따뜻하게 저녁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데 하면서 그 단지 밖을 좀 빠져나왔던 경험도 있어요. 직장 생활이랑 투자랑 또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잘 소화해내기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제 시간을 그만큼 많이 못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을 좀 찾아봤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커서 첫째가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어버이날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이끌어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많이 응원해 주더라고요. 네, 뭐 맛있는 차를 몰래 사서 깜짝 이벤트로 갖다 주기도 하고 힘내라고 좋은 그 노래도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하는 모습 보면서 그때 이제 여느 엄마들처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너무 헛되진 않았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가족의 그런 미래를 걸고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부담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이 투자라는 걸 하게 되면서 부모님이 걸어왔던 길도 이랬겠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네. 부모님이 걸어왔던 그 험난한 길 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느낌? 그런데도 돌아오는 길은 늘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부모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를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선에서 제 노후 준비든 혹시 모르는 위기상에 처했을 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끝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마스터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재테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근로소득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5년 뒤, 10년 뒤를 미리 준비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이제 막다른 더 이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간이 되어서야지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지 않더라도 내가 선택하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되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투자라는 것 자체가 몇십억을 달성한다는 것보다는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었거든요. 돈을 통해서 기쁜 일에도 쓸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가족들과의 여행이나 맛있는 뭐 식사도 괜찮고요. 또 하나는 안 좋은 일에도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할 때 그래도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충분히 그거에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가 내 모든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직업을 얻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엄마는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꿈을 떠올리고 그걸 좀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투자 종목이 아니어도 되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주식이든 부업의 형태로 해서 지금 근로소득이 중단되지 않은 시점에 5년, 10년 뒤를 길게 내다보고 미리 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걸 스스로 제한을 하고 나는 가능할까라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태로 머무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마스터님처럼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거나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저는 성과를 내신 분한테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배워가면서 느낀 거는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는 그 성공 법칙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따라하면은 어느 이제 일정 궤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걸 배우기 위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내신 분한테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하나씩 좀 도전을 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게 그 꿈을 하나씩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좀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구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지만 만약에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에게 딱 4천만 원만 다시 주어진다고 해도 지금 제가 이뤘던 결과물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10년이라는 시간을 이거를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들 중에 하나가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처음부터 아이들이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제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자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은 뭐 작게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채널을 구독한다거나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작은 행동부터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씩만 추가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마음의 결심이 섰을 때 밖으로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가지면서 열방스쿨을 신청하고 강의를 듣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우리 가족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직접 찾아보는 시도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응원드리겠습니다. 네.